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방금 속보로 이재명 측근 김용희 항소심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김용은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정말 최측근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핵심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진짜 핵심 측근이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요. 사실상 지금 받은 게 불법 대선 자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선 캠프의 살림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핵심 측근이고, 저는 김용의 2심이 징역 5년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항소심까지가 이제 사실심의 최종심이거든요. 대법원은 법률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사실상 이제 확정된 겁니다. 결국 확정된 사실관계는 뭐냐? 김용이 이재명 후보 시절, 예비 경선 시절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그래서 남욱, 대장동 업자죠. 남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라는 사실관계가 바로 인정이 돼버린 것이죠. 이게 검찰 기소된 것 중에 일부 무죄가 나면서요, 결과적으로 6억 7천만 원을 받은 거는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 원, 또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추징은 아시다시피 받은 돈을 토해내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6억 7천만 원 추징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법원에서 6억 7천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고요. 1심, 2심이 이렇게 온갖 거를 다 법적으로 다퉜는데도 같은 형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탄탄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국민의힘 관련해서 명태균 이슈 나올 때마다 막 입에 거품 물잖아요. 저는 물론 그런 이슈도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지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이 지금 지난 대선에까지 있었다는 게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 돈 정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 대선 자금을, 그것도 대장동 업자로부터 6억 7천만 원을 받아서, 그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대장동 업자에서 코 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완전 갈라섰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그 대장동 업을 주도했던 유동규 같은 사람은 공공기관 중에 굉장히 큰데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실권을 가진 SH공사나 이런 데 공사 사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토지나 국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결국 특정 정치 세력에 예속된 민간업자들한테 이게 말 그대로 농단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비리,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로 이게 정말 큰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요. 본인들은 비상계엄만 가지고 맨날 청문회 하고 국조특위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랑 선거제도,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돈 정치예요. 그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들 자체 경선하고 대표 뽑는데도 아직까지 돈봉투를 돌리잖아요. 그것도 돈봉투 받은 의원들도 지금 7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식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뼈 아프게 각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말 매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은 특히 불법 대선 자금 6억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규탄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차례가 돼버렸어요. 아마 이 사법부의 칼날이 법치주의의 칼날이죠. 이거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재판들,
것들 본인들은 보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내부자들이 제보하고 내부자들이 신고하고 그래서 민주당 섹터에서 증인들이 나서고 그 범죄에 관여했던 사람이 더 이상 이재명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해서 유동규나 남욱 같은 사람들이 사실을 털어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건이에요.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대장동 그 시행업 중에 대명천지에 업자가 7천억, 8천억 벌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성을 몰랐을 리 없고요. 그런 불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김용 같은 최측근이 업자한테 더더군다나 막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라고 김용의 그 사건 관련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고발도 해놨습니다. 그 사건 지금 이제 2심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신속히 수사해야 돼요. 이때까지 왜 수사를 안 했느냐? 김용이 혐의를 부인하고 김용이 이재명 관련해서 본인이 안 받았다라고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알았어 몰랐어 이거를 좀 안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배달 사고를 내기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남욱이나 유동규 같은 분들이 유동규가 전달하고 남욱이 돈을 만들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김용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달 사고를 김용이 몰래 자기가 그냥 알아서 쓰거나 내가 편의 있게 쓰려고 이재명 후보 몰래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동규가 마주쳤을 때 돈을 준 사람은 생색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 약속하게나마 몇 억 준비했었는데 그거 좀 도움 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화 속에 암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 몰래 무슨 돈을 받았어? 라고 추궁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 사고, 즉 김용이 이재명 모르게 받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 몰래 김용이 최측근이지만 혼자 부패해서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김용을 감싸겠습니까? 아니면 자르겠습니까? 제 측근이 저 몰래 돈을 받아서 불법 정치 자금을 했는데 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을 생각도 없고 받으려고 꿈에도 생각도 못 했는데 내 측근이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정치인인데? 당연히 선을 긋고 자르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직 야당 대표 신분으로 김용의 변호인단이 들어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이 재판 관련된 내용도 물어보고 재판 코치도 나름 변호사라고 해줬어요. 그게 김용한테 사인해 주는 거죠. 불지 말라는 사인해 주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나 불지 말아줘. 나 너 끝까지 챙길 거야. 이런 사인해 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자기 모르게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변호를 도와줄 수 있냐 이런 거죠. 매섭게 잘라도 모자랄 판국이고 어떻게 보면 저 감쌀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김용을 감싸기 바쁘잖아요. 비리가 있어서 뇌물 받은 걸로 또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사람을 안 받았다라고 우기는 것도 웃기지만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싸고 도는 민주당이 더 우스운 겁니다. 왜 감싸고 돕니까? 감싸는 사람은 바로 이거야말로 공범인 거예요. 김용 옹호 정당, 불법 대성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맨날 지금 재판 중인 거 관련해서도 내란 옹호당 하면서 민주당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이거는 불법 대선자금 옹호 정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심도 선고가 안 됐고 무죄 추정을 받고 있지만 이건 2심까지 나왔다는 거는 사실관계 확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돈 받은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 수사의 어떤 방향이 이재명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부분에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착수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한 거 지금 청년들이나 일자리 못 구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인데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에 가서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따뜻하게 연봉 몇 억 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체재비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 얘기하자면 어떻게 알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누가 연락해서 뽑습니까?
그거를 중진군 이사장으로 갔던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추천해주고 그 무렵에 중진군 이사장이 되고 그랬던 것들아 그것도 국민의 비난 필요성이 엄청 큰 국민들이 매우 싫어할 만한 행동인데도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건이 멈춰버렸어요. 법치주의는 그렇게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사건의 결대로 그냥 쭉쭉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피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